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경북 봉화군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지난주 3명의 노동자가 아르신 중독으로 다치고 1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번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건데요. 지금 제련소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장에서 제련소에서 왜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건지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연대 소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아르신 중독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물질이고 노동자들이 중독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까?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제련소입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한국에도 제련소가 많았는데 많이 없어진,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제련소 중에 하나인데요. 네. 네, 이게 이제 그 동이나 납, 주석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재련하는 그런 제련소입니다. 네. 이 제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광석을 광산에서 캐가지고 그거를 녹입니다. 네. 네, 아주 그러니까 뭐 납이나 동, 주석만을 뽑아내고 그것도 순도 높은 걸 뽑아내기 위해서 네. 아주 강한 황산 같은 거를 이제 사용한다 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공장 내 작업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그 열악하기가 쉽고 또 노동자들이 그런 유독한 물질에 노출되기가 쉬운데 아르신은 그런 물질 중에 하나인 거죠. 그 일반적인 어떤 노동 환경에서는 노출될 가능성이 없는 거네요. 아무래도 제련소라는 것이 훨씬 더 이제 그런 유해한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녹여내는 과정에서 그 유해 물질들을 뽑아낸다고 이제 시설들은 돼 있지만 아무래도 굉장히 높은 농도의 그런 물질에 노출되는 것은 다른 공장보다는 훨씬 더 열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산재 사고는 제련 과정에서 발생한 그 아르신 가스에 중독된 게 아니라 이 어떤 물질 저장하는 탱크의 모터를 교체하다가 발생한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상황이 다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하지만 그 찌꺼기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그 주변 환경이라는 것이 그리고 모터를 교체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이제 상황은 이번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야 되긴 하겠지만은 그 주변 환경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그 뭔가를 이렇게 교체하고 수리하고 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나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하청업체 직원들이 투입이 되는 거죠. 정직원들보다는. 네. 물론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걸 관리하는 정직원도 옆에 있다가 노출돼서 그분들도 지금 중독을 일으켰고 또 직접 모터 교체에 투입된 하청업체 직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은 지금 위독한 상태에 있다고 하니까 일반적인 이런 그 설비 교체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니 그 회사 측에서 이런 독성가스가 발생하고 뭐 재련 과정이든 어디든 간에 그 탱크에도 그 가스가 있을 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안전 장비를 갖추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게 말해요. 저희도 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원래 이 영풍 석포제련소는 과거부터 계속 비슷한 일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산재 사고는 물론이고 직업병 얼마 전에는 여기서 일했던 분의 그 백혈병에 이제 걸렸는데 이 회사 측이나 근로복지공단이 이걸 인정을 안 했어요, 산재를. 그래서 소송을 해서 몇 년 만에 1심에서 이분이 작업 환경에 노출된 그런 비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뭐 포름알데히드 이런 것들 모두 1급 발암물질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한 급성 백혈병이 맞다. 이런 법원 판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과거부터 사실 영풍 석포제련소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곳으로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기사가 끊임없이 나왔던 곳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곳에서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산재 사고가 발생하고 또 의독성 물질이 누출이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하면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제련소가 굉장히 오래된 사실 뭐 공해 사양 산업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해지는데 그렇지만 이 아연을 생산하는 전 세계적인 업체로 평가가 됩니다. 이 석포제련소하고 또 같은 계열로 돼 있는 온산공단에 있는 고려 아연 이 두 회사가 뭐 전 세계적으로 그 아연 생산에서 굉장히 선두를 다투고 있고 수조 원의
그런 매출액을 이제 내는 그런 돈 많이 버는 회사예요. 예. 그런데도 그 공장 현지는 굉장히 오래된 그런 사실 노동자가 죽고 다친다는 게 요즘 시대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예.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 공장이 위치한 곳이요. 그 경상북도 봉화라는 굉장히 산골에 있는데 이곳이 바로 낙동강 상류입니다. 네. 낙동강 1,000만 명이 그 식수로 사용하는 그 상류에 뭐 오염물질을 엄청나게 내보내고 예. 그 주변 산을 보면은 황산이라든지 이런 대기오염 물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주변이 그냥 그 산림이 거의 다 죽은 그런 상태예요. 예. 이렇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 뭐 70년대나 있을 수 있는 그런 공해 기업이 여전히 저렇게 돌아가고 있고 이것이 또 환경부나 이런 정보부처의 비호 아래 진행되는 측면도 있어요. 비호요? 얼마 전에는 원래는 이런 이제 강이나 이런데 설비를 증설하려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조금만 이게 벗어나도 기준에 벗어나도 바로 철거를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네. 여기는 허가도 안 받고 무조건 일단 증설을 했어요. 이게 불법이다 보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서 자치단체와 환경부가 그거를 그냥 벌금 얼마 내고 전부 인정해줘 버리는 사실상의 비호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니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거고 산업재해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환경 오염물질을 누출시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계속 그냥 뭐 법이 미비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봐주는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다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좀 다른 것이요. 그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이 일단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뭐 얼마 전에 나온 김용균 그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사실 그 원청 회사에 대한 책임을 이제 묻지 않는 그런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대로 된 법이냐 이런 지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법으로 이번 사건은 또 특이한 것이요. 하청 직원뿐만 아니라 원청 직원 2명도 중독이 나온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이걸 뭐 하청 업체 책임이다 이렇게 꼬리 자르기식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이 사건을 계기로 원청 직원과 하청 직원 모두 다 똑같은 피해, 게다가 사망 사건이 났기 때문에 사업주를 처벌하는 그런 단죄가 이루어져야 될 거로 보이고요. 이걸 계기로 이 낙동강 상류에 이렇게 산림과 하천을 오염시키는 그런 기업은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그냥 단순 이주시키면 이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 가든지 똑같은 문제를 일으키니까 공단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공단 내에서도 아주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첨단 시설로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제론스 측에서 운영하는 회사 인터넷 사이트를 제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뭐 일종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염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배출 안 하는 환경 시스템을 지금 만들었다. 지금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그 사이트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적용하는데 어떻게 노동자가 죽습니까? 그것도 3명은 중독되고 지금 1명이 또 그 위독이어서 또 그분이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게 다 대외적으로 그냥 홍보하는 거고요. 소위 말하는 그냥 사실 거짓으로 환경 문제에 앞장선다라고 하는 뭐 요즘 말로 기업들이 광고를 과장 광고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 석포제련소에서 오염물질 그러니까 물을 오염시키거나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아닙니까? 네네. 지금은 이제 공장 앞에 가보니까 전 뭐 한 달 전에 가봤는데 뭐 무방류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평소에는 그럴지 모르지만요. 그게 홍수 때라든지 한 번씩 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오버플로우 돼가지고 넘치고 또 거기가 산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인근에 이제 마을도 있지만 마을 주민 대부분이 이 공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쉬쉬하고 대도시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에야말로 진짜 단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이 기업에 대한 그런 이주와 그 시설 개선이 그냥 단순한 개설이 아니고 아주 철저히 이런 문제가 완전히 발생하지 않는 그런 설비로 탈바꿈돼야 된다고 봅니다. 인근에 사는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건강은 괜찮습니까? 괜찮을 리가 없죠.
사실 우리나라의 재련소가 여기 석포에 있는 봉화에 있는 석포 재련소가 있고요. 예. 충남 서천의 바닷가에 장항 재련소가 있습니다. 네. 이 두 개가 이제 남아 있는 재련소인데 장항 재련소의 경우에 그 주변의 논과 밭이 엄청나게 그 중금속에 오염되고 주민들도 그 비소라든지 이런 중금속에 이제 그 오염이 돼가지고 신장이 망가지고 해서 그 환경 피해 구제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그 장항재련소 주변 인근의 수백 명이 그 구제 대상으로 이렇게 인정이 됐습니다. 석포재련소도 마찬가지죠. 그 주변에 농작물이 오염되는 거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건강 피해도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고용노동부가 사고 장소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 그리고 또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임시 건강 진단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만 해도 좀 아주 정확하게 해서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대처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요. 되게 이게 용두사미격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을 때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유관 공장 여기 석포재련소뿐만이 아니고 주식회사 영풍이 운영하는 여러 공장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일제 안전 점검을 한다라고 하는데 네. 좀 지나면 흐지부지 돼요. 그리고 벌금 조금 매기고 전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이게 반복되는 거고 바로 그런 점이 석포재련소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있었던 문제예요. 게다가 거기 말씀드린 낙동강 상류라는 게 이제 안동댐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네. 안동댐 하류에 그러니까 댐 안에 이제 저질이 굉장히 오염이 돼 있는데 그거의 오염 물질의 90% 이상이 바로 석포재련소에서 그동안에 나갔던 오염 물질 때문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런 주변에 강, 댐, 산 그리고 노동자들의 건강 인근 주민들의 건강 피해 이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적인 공해병인 이제 일본의 공해병이 세 가지가 있는데 미나마타병, 이따이따이병 그리고 요카이치 천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 중에 이따이따이병이라고 이제 알려진 게 바로 카드뮴 오염인데요. 네.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7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 그렇게 큰 공해병이 발생을 하자 공장을 이제 중단을 시켰는데 바로 그 설비가 옮겨온 곳이 석포재련소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앞서 지금 석포재련소의 어떤 시설에 관한 문제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행정부의 어떤 대처에 관한 문제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법령이 미비한 점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이렇게 하려면은 뭔가 지금 법률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을 바꿔야 됩니까? 통합환경법에 의해서 이게 지금 다시 허가를 내준 그 부분이 다시 재검토돼야 된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공장이 지금 3공장까지 이게 확대가 돼 있는데 모두 불법 증축한 거를 나중에 벌금 조금 내고 그냥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모두 다 회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번에 노동자 사망 및 중대재해가 벌어졌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법 제정 취지, 노동자가 사망하고 심각한 직업병이 걸리고 중독돼서 하는 그것도 다수의 피해자가 이렇게 발생한 거에 대해서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가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에요. 바로 여기에 딱 맞는 거예요. 이 공장에서는 지금 거의 1,000명이 넘는 그런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과거에 사고 일지를 보면은 97년부터 계속 몇 년마다 사고가 나고 노동자들이 죽고 다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거든요. 이번에야말로 그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장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야 거기에 관계되는 그런 조직들이 안전 체계가 제대로 좀 한번 흔들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조직 내 최고 책임자인 사장이 이런 문제로 책임을 처벌되고 감옥에 간다. 이러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그나마 이번 기회에 이런 공해 기업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노동자를 죽게 다치는 그런 기업들에게 경종을 좀 울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었습니다. 제28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캅28이 폐막일을 넘긴 끝에 간신히 공동선언 합의안을 도출했는데요. 그럼에도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지구생활 백서에서 살펴보겠습니다.